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주가는 작년 저점 기록을 하고 이후에는 조금씩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조금씩 굉장히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거래일에 크게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거의 14%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전반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조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특히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거래일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여기에 대한 여파로 보여지고 있고, 그 전에는 조금 반대되는 스탠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개인이 크게 팔고 나갔고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최근 0.92% 기록, 과거 대비 거의 동일한 수치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고요.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도 이제 최근에 거의 10% 안쪽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선 더 낮게 5% 안쪽까지 내려왔습니다. 안정세 찾고 있고, 대차 잔고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간 레벨 정도 위치가 되어 있고요. 크게 걱정할 건 전혀 없는 공매도의 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57조, 76조, 84조까지 올랐고요. 이후에는 흘러내리면서 77, 72조, 작년에 69조까지 빠졌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정체가 됐고요. 드디어 올해 반등하면서 72조 조금씩 올라갈 전망입니다. 내년도 76조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조, 9조, 4조, 3조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눌려왔습니다만 이제 작년에 조금 반등했고요. 올해 크게 반등하면서 이제 거의 1조 넘게 회복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도 괜찮고요.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는 좀 부진한 상황 횡보 이어왔고, 저점 잡은 이후에 올해부터 드디어 반등세에 크게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확실히 실적 모멘텀은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이제 앞으로는 오를 일만 남은 현재 실적의 상황입니다.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7,400에서 6,300 살짝 눌렸고요. 4분기는 900대에서 4,700으로 크게 상승합니다. 기저효과까지. 1분기는 5,600에서 6,800 괜찮은 흐름이고요. 2분기도 6,000에서 8,500으로 크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실적 걱정은 전년 대비해서 없어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60대 중반, 최근에도 거의 동일한 수치죠. 60에서 70 사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 과거에 위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ROE 보겠습니다. 좋았을 때 14 근처, 그리고 최근에는 이 1대까지 떨어졌고, 올해부터 드디어 상승합니다만 아직은 조금 이제 속도가 좀 더딥니다. 3, 내년 4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성이 회복이 된다면 의미를 둬야 되지, 수익성은 아직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어서 EPS 보겠습니다. EPS도 작년까지 횡보, 올해 크게 회복, 실적과 비슷한 흐름이죠. 그리고 배당금 올해 1,526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2.97%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3.45배, PBR은 0.4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오늘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제 저평가에서는 벗어났어요. 여기까지는 저평가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까지 올라왔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재가치 받고 있는 적정 주가의 레벨이다.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구간입니다.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예상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은 323.9%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전년 대비 크게 좋아집니다. 다만 시장 컨센서스는 다소 하회할 전망이다라는 점은 아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으로는 철강, 인프라, 소재 등 주요 사업 부문 부진이 겹쳤고요. 포스코 ENC에서 발생한 약 2천억 원 이상의 일회성 적자와 철강 부문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좀 아쉬울 전망입니다. 이어서 철강 부문이죠. 이제 메인 사업인데, 여기 이제 부문별로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내수 부진과 재고 부담, 설비 수리 영향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 소폭 줄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선방으로 롤마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프라 부문입니다. 이제 포스코 인터의 계절적 실적 둔화와 포스코 ENC의 사고 관련 비용이 추가가 반영이 되면서 소폭의 적자 이어질 전망이고, 사고 비용만 2천억 원 이상이 인식되면서 적자폭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소재 부문은 전방 산업 수요 약화로 판매 부진이 심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대를 기록하는 실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전기차 수요 둔화로 리튬 판매도 당분간 정체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직은 좀 2차 전지가 살아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철강 시황의 점진적 개선과 인프라 부문의 일회성 비용이 제거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연결 실적 회복 가시성은 높은 점은 그래도 희망적입니다. 철강 부문은 이 수입재 유통 재고가 해소되는 과정을 지나서 올 2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전환이 될 전망이고요. 2차 전지 관련 소재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리튬 사업 전반의 영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인터는 호주 세넥스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연결 이익에 기여할 전망이고, 거창한 시황 회복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이익 체력은 확실히 전년 대비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뭐 이제 중국 관련 내용인데, 중국 시장 환경과 관련해서는 15차 5개년 기간 중국 철강 감산이 지속되고 수출도 감소하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산화 리튬 가격은 작년 7월 7,900달러를 저점으로 해서 현재 11,000달러로 상승했고요. 올해 10,000달러 이상에서 안착이 된다면 동사의 리튬 사업 부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랑 비슷한 내용이죠. 리튬 가격 상승이 이제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전반적으로 나쁠 건 없다.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확실히 펀더멘털을 기여할 만한 그런 이슈가 좀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실적으로 증명을 한다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그 전까지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뭐 제목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부터 이제 한번 폭등하는 기회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이제 오르기 전에 항상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담을 수는 있는데 조금 애매해졌어요. 뭐 지금 들어간다고 위험할 구간까지는 아닌데, 사실 이제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뭐 그래도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분들께 말리지는 않겠지만 메리트는 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어서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4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44만 원.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확실히 좀 회복 국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좋은 재료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올해 안에 50만 원, 60만 원대까지도 한번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지금 재료로서는 일단 4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 꾸준하게 보유하시고, 그럼 언제부터 익절해 나가냐?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덜어낼 필요는 없고 뭐 한 20%나 이런 식으로 덜어내면서 올라갈 때마다 향후에도 조금씩 계속해서 덜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일단은 보유 전략 계속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 주가 44만 원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큰 문제만 없다면 사실 뭐 44까지 딱 보고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 가능성까지 노려보면서 더 보는 전략이 일단은 향후에 유효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보시지 뭐 여기에서 딱 나와야겠다, 탈출해야지,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 라인은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만 원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목표 주가 밑에만 맞추면 큰 문제는 없어요. 44만 원 언더로 최대한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중장기 보유하시다가 익절하시면 되겠고,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41만 원 언더의 위치가 되어 계신다면, 41 밑에 위치가 되어 계신다면 굳이 물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물타봐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평단 관리 얼마 안 되면서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물타지 마시고 41만 원 언더에서 그냥 보유만 하시다가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